노년의 젊음 지혜롭게 맞이하기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에 대한 성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황홀의 젊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성찰하고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소중한 시간이며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 끝에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만끽할 기회입니다. 여기서는 이 멋진 단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한 관계를 재고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고양시키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와 보냈는데 헤어질 때 부정적인 감정이 링게링 남아있다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전혀 괜찮습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열린 마음이라면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긍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찰해야 할 것은 변화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는 항상 두 팔 벌려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년 동안 루틴을 고수하며 편안한 영역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상황을 흔들어 놓는 방식이 있고 때로는 그러한 밀어붙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고 저의 평범한 방식을 뒤엎고 적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집에 살다가 집을 팔고 이사하며 심지어 다른 곳에서 원격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것은 제가 익숙한 것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밀어붙였습니다. 변화는 항상 쉽게 오지는 않지만 종종 성장, 새로운 경험, 그리고 신선한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삶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환영하도록 노력하세요. 조금 두렵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하세요. 삶을 흥미롭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새로운 모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또 다른 생각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활동적이라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루틴을 따르고 주 위크는 함께 흘러갑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되찾을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60대나 70대라면 아직 많은 에너지와 건강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주를 귀하고 제한된 것처럼 기록하며 최대한 활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찰하고 그 모든 주를 진정으로 활용해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다가오는 해에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주를 선물로 여기고 기쁨, 만족, 의미를 가져다주는 활동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건강보다 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약속을 우선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둘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지만 당신의 건강 또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든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을 찾든 혹은 단순히 긴장을 풀고 재충전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든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당신은 삶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부일 뿐입니다. 되돌아보면 항상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선택들이나 잡았으면 좋았을 기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고 후회하며 사는 것은 현재를 제대로 감사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과거의 결정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때 알았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현재의 자신과 일치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며
순간의 살기로 선택하세요.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진정성입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때가 아니라면 언제일까요?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삶의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괜찮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하거나 심지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직업 생활에서 사람들은 종종 제가 특정 방식으로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캐주얼한 재킷과 청바지가 더 편안하다면 저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저의 선호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해방적입니다. 가면을 쓰거나 주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즉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최신 기기가 필요 없다고 느끼거나 오늘날의 소통 방식이 배우는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을 세상과 연결시키고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메일을 거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불필요하다고 느끼셨죠? 나중에 스마트폰이 더 인기를 얻었을 때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연결되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서 그러한 쉬운 소통 방식을 놓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모든 새로운 트렌드를 채택할 필요는 없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결되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삶의 단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전히 살기 위한 이러한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세요. 삶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매일은 추억을 만들고 기쁨을 찾고 이 단계에서 만족을 찾는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평화, 행복, 목적의식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매일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시기가 진정한 자유와 모험의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이 삶의 단계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계속 탐구하면서 더 큰 목적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노년의 젊음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쓸 자유를 마침내 얻게 되는 장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감정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의미로 하루를 채울 시간입니다. 이 단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추가 성찰입니다. 먼저 삶을 단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수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지품, 기념품, 소중한 물건들을 모아왔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집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놓아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도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물건의 의미가 있고 각 공간이 차분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돈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놀라운 느낌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놓거나 소중한 추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간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당신은 단순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삶을 온전히 만끽하는 또 다른 핵심은 소유물보다는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쌓는데 너무 몰두하여 경험의 기쁨을 간과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든 추억, 친구들과 나눈 웃음, 그리고 탐험하는 장소들이 어떤 물건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는 보물이 됩니다. 당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그것들은 아마도 중요한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었거나 자아 발견과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꿈꿔온 여행을 계획하거나 어쩌면 친구와 매주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더 간단한 것을 고려해 보세요. 경험은 의미 있기 위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단순화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감사입니다. 일상적인 루틴에서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축복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 성찰할 때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거나
아름다운 일몰을 보거나 친한 친구와 가족의 지지를 느끼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렌즈와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감사할 때 삶은 더 풍요롭게 느껴지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3가지를 적는 작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훌륭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삶의 달콤하고 단순한 기쁨의 컬렉션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또 다른 귀중한 교훈은 완벽함에 대한 필요성을 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경력에서든 자녀를 키우는 데서든 또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서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버릴 때입니다. 삶은 아름답게 불완전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을 수 있으며 처음에는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고 단순히 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대치를 버리고 좋아하는 것에 뛰어드세요. 혼란스러움과 모든 것이 함께 말입니다. 완전하고 활기찬 삶을 구성하는 불완벽한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우아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배움을 받아들이기에도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평생 학습은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항상 당신을 사로잡았던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든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특정 요리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하루를 의미로 채우고 호기심을 살아있게 하는 훌륭한 추구입니다. 게다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삶의 단계는 직업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위해 배우는 사치를 허용합니다. 배움과 더불어 관계를 키우는 것은 지금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과 의미를 더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과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고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친절한 말이나 사려 깊은 행동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긍정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하세요. 이야기를 나누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단순히 서로의 회사를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들이 당신과 함께 남아 매일의 풍요로움과 따뜻함을 더하는 순간들입니다. 이제 속도를 늦추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는 종종 바쁨을 칭찬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각 순간을 음미하는 데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경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로운 산책을 하며 주변의 풍경 소리 냄새를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상상해 보세요. 또는 서두르지 않고 좋은 책을 즐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성찰하고 즐기고 그리고 그냥 존재할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다음 할 일이나 걱정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느린 속도는 당신이 매일을 진정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자신과 연결되고 삶의 단순함 속에서 평화를 찾도록 돕습니다. 이 시기를 여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지혜를 나누는 아이디어입니다. 평생의 경험 끝에 당신은 매우 귀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 레시피를 물려주거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교훈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추억을 살아있게 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승리든 어려움이든 작은 소중한 순간이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을 고취하고 강화하여 오랫동안 지속될 유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자신에 대해 친절하세요.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가혹한 비판자이며 우리가 달성하지 못한 것 또는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친구에게 제공할 것과 같은 친절함으로 자신을 대하세요. 당신의 강점을 축하하고 단점을 용서하며 여행한 여정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세요. 각 주름, 각 웃음선, 그리고 각 흰머리는 회복력 기쁨,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연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만족과 평화를 느끼도록 하고 링게링 남아있는 의심이나 후회를 놓아버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성찰들을 간직하세요. 이 시기가 진정성, 즉 진정으로 자신답게 살고 가장 중요한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매일을 선물로 여기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험 감사, 그리고 연결로 채우세요. 2장 즉 노년의 젊음은 온전히 살고 깊이 사랑하고 삶이 제공하는 모든 순간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계절이 되도록 하세요.